미 동북부에선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서부에선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잔인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절정기인 7월에는 더 뜨거운 가마솥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들에게 자동 영주권 제공을 시사했다가 곧바로 트럼프 선거본부에 의해 축소 수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공약했으나 그럴 경우 소비자들이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뉴욕은 7위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가 기록적인 100도 폭염에 시달리고 중서부에선 예년보다 8배나 많이 퍼부은 폭우로 물난리를 겪는 등 기후재난으로 잔인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을 덮쳤던 폭염이 플로리다 등 남부로 이동하고 있지만 수요일에는 되돌아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중서부는 홍수 범람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대규모 긴급 대피와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기후재난으로 잔인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에선 지난 주말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수천만 명에게 6월의 폭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3개 공항들에서는 지난 토요일 화씨 100도를 넘기며 36년 만에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덜레스 공항에서는 6월 기온으로는 처음으로 화씨 100도를 기록해 1988년에 99도 기록을 깼습니다. 레이건 공항에서도 100도를 기록해 88년에 101도 기록과 거의 같았습니다. 볼티모어 공항에서는 101도까지 올라가 88년에 100도 기록을 역시 갈아치웠습니다. 동북부를 강타했던 100도 폭염은 월요일부터 플로리다에서 사우스 다코다에 이르는 동남부와 남부,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가마솥 폭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4일 월요일에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거주민들은 21개 주에서 6천만 명인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밝혔습니다. 히트돔, 열지붕으로 미국의 3분의 1 지역이 극히 위험한 6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집중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예년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집중폭우가 사흘간 퍼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오와와 사우스다코타의 대도시들에서는 도로들이 물속에 잠겨 사라지고 사업체들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아야 했으며 저지대나 고립지대 거주민들의 대규모 긴급 대피와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사우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의 대도시들은 도로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주택이나 건물의 지붕만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도시 기능을 완전 상실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사흘간의 집중폭우로 주변 강들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엄청난 대홍수, 범람 사태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들은 주 또는 카운티별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동원해 고립된 주민들을 긴급 구조하는 한편 저지대나 침수지역 거주민들은 수천 명씩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미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때이른 100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7월에는 더 뜨거운 가마솥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여행길에 나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도 미 전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전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6월에 기록적인 100도 폭염을 겪은 데 이어 여름철의 절정기인 7월에는 더 뜨거운 가마솥 폭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의 기온은 1991년에서 2020년 7월 기온과 비교해서 현재 예측으로는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의 7월 기온은 잔인한 6월이 온순해 보일 정도로 훨씬 뜨거울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 동북부와 서부 산악 지역에서 평균보다 더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남쪽으로 48개 주 전체가 평균 이상의 기온이 될 것이고 특히 그레이트 베이슨과 인근주, 북동부 지역 두 곳이 평소보다 폭염이 더 많이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폭염은 6월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강도의 히트돔으로 태양 각도보다 더 높은 평균을 유지하며 높은 온도를 생성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월별 전망은 부분적으로 열대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이 미 대륙 전역에 형성되는 고기압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고기압 지역 또는 히트돔은 대기에서 우회하며 주위의 기상 시스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 예측센터에 따르면 태평양 북서부는 평균 이상,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기온이 균등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곳에서는 폭염의 신호는 없습니다. 반면에 애리조나에서 와이오밍까지의 지역을 포함하는 그레이트 베이슨과 그 주변에서 평균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북동부 그리고 중부 대서양주에서는 평균 기온보다 더 더울 확률이 특히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역으로 화씨 134도, 섭씨로는 57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고 요즘도 화씨 130도, 섭씨 54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폭염에서는 애리조나 피닉스가 24일 최고 기온이 화씨 113도, 섭씨 4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이 7월에 가마솥 폭염에 대비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당국과 주방위군, 소방관, 농부들과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보험업계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가 곧바로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은 8년 전인 2016년대의 제안과 같은 것인데다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자 캠페인 본부에서 곧바로 내용을 대폭 축소 수정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5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격적인 발언과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자동으로 그린카드, 영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파격 제안했습니다. What I want to do and what I will do is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고도의 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합법 영주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보관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주니어 칼리지들도 마찬가지라며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들에게도 자동 영주권 제공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 제안은 곧바로 트럼프 선거본부에 의해 대폭 축소 수정됐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의 공보비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제안은 모든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아니라 고도의 숙련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본부가 곧바로 대폭 축소 수정한 이유는 트럼프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8년 전인 2016년 첫 대선 도전 시에 이번과 비슷하게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제안한 바 있다고 NBC 뉴스가 지적했습니다. 8년 전에 내놓았다가 추진하지 못한 방안을 이번에 다시 정식 공약으로 제시했다가는 빈 공약, 헛공약으로 역공망당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축소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100만 명이 나오는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졸업생들이 모두 자동으로 영주권을 제공받는다면 미국의 합법 영주권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서 대혼란을 빚을 것이므로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템, 첨단 분야를 비롯한 미국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학생들이 중국과 인도 출신들인데 공산당이 파견했을 중국 유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에 대한 자동 영주권 제공안 등 파격 제안은 공식적인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어렵고
공약에 포함되더라도 연방의회에서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을 비롯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미국 및 소비자들이 연간 $1,700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경제연구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수입회사들이 관세 10%를 물고 곧바로 물건 가격을 올릴 게 분명해 소비자들이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격적인 공약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60% 이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보관입니다. 트럼프 측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과 미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관세 세입으로 2017년 자신의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데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관세 10%를 실제로 부과하면 그 대가는 미국 소비자들, 특히 저가 수입품을 많이 써온 서민들이 치르게 될 것으로 경제연구소들은 당파를 떠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민 소비자들이 1년에 가구당 $1,700씩 더 쓰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수입 물품을 미국에 가져오는 미국 회사들은 10% 관세를 문다면 즉각 물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CAP는 오히려 비당파적인 피터슨 연구소보다 적은 가구당 1년에 $1,500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AP의 추산에 따르면 건축자재인 목재를 구입하면 연 $610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자동차를 사면 $2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휘발유 값으로도 가구당 1년에 $120를 더 쓰게 됩니다. 수입 약품과 수입 식품을 사면 10%의 관세 부과 때문에 가구당 1년에 각 $90씩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많이 쓰는 전자제품을 살 때에도 $80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류와 운동화, 보석류는 $70, 가구와 가전제품은 $50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 제조된 물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전체 물가 인상을 악화시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들이 발표됐는데요.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쥐리히, 제네바, 바젤이 가장 비싼 도시들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도시들 역시 20위 안에 7개 도시가 포함됐는데 뉴욕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가 비싼 세계적인 대도시들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있어 해외 근로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에 발표된 2023 멀서 생활비 조사에서 홍콩이 해외 근로자에게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연간 순위 1위를 차지한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로 싱가포르가 바짝 뒤따르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상위 10위권의 대부분은 스위스 도시들로 쥐리히, 제네바, 바젤, 베른이 각각 3위, 4위, 5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교통, 식품, 의류, 가정용품 및 오락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2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비교 비용을 기반으로 226개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도시 중 가장 높은 7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7위였던 영국의 수도 런던은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바하마의 나소가 9위를 차지했으며 로스앤젤레스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싼 주택시장과 운송, 상품, 서비스 비용의 증가가 상위권 도시의 생활비가 특히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거비용은 도시 생활비 순위의 주요 요소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하게 돼 다른 비용에 비해 가처분 소득이 적게 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거비용에 많은 변동이 있었고 주택 임대 가격은 도시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로 92위를 차지했고 밴쿠버가 101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싼 도시 상위권은 전년도 순위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아래로는 상당히 큰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는 46계단 상승해 33위, 멕시코 몬테레이는 40계단 올라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미국 내 생활비가 올라 미국 7개 도시가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7위 뉴욕, 10위 로스앤젤레스, 12위 호놀룰루, 13위 샌프란시스코, 18위 마이애미, 19위 보스톤, 20위 시카고로 20위 바깥에도 애틀란타와 시애틀,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이 각 27위, 28위, 46위, 50위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도시들이 1에서 4단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